답답하네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교도관들도 단순히 뭐 이게 몸만 쓰는 게 아니라 물리력 그래서 심지어 뭐 여러 뭐 장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 분들인데 보통은 이게 다른 또 일반 재소자가 그런 정도로 말을 안 들으면 뭔가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뭘 들어요? 몽둥이를 몽둥이는 들어요? 뭐 그런 게 어쨌든 때릴 수도 법적으로 있어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윤석열은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워 버티며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 정말 완강하게 거부했나 봐요. 그러니까 완강하게 거부한 게 몸부림을 쳤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이제 교도관들이 특검보의 어떤 입회하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교도관들이 한 서너 명 붙어서 한 명 물론 등치가 크긴 하지만 완강하게 거부한다고 끌어내질 못한다. 저는 굉장히 이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공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표본이 되잖아요. 공권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 질서나 법 집행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뭐 각종 범법자들이 이래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되게 안 법 좋은 식으로 별거 아니네, 우습네. 네. 그냥 버티면은 나 못 건드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이기현 부총장이 얘기했듯이 9시에 가서 11시에 출소하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체포영장 발부를 받지 말든지. 그러니까 체포라는 말은 강제성을 법원이 인정해 준 거잖아요. 강제로 해, 힘써, 물리력을 쓰고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우리가 허락해 줬으니까 네. 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하고 2시간에 철수하면 저는 이 김건희 특검 이거는 비난받아야 된다. 답답하네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교도관들도 단순히 뭐 이게 몸만 쓰는 게 아니라 물리력 그래서 심지어 뭐 여러 뭐 장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 분들인데 보통은 이게 다른 또 일반 재소자가 그런 정도로 말을 안 들으면 뭔가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뭘 들어요? 몽둥이를 몽둥이는 들어요? 뭐 그런 게 어쨌든 때릴 법적으로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부분이 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시에 불응했으니까 아. 나오세요 그랬는데 안 나오면은 그게 그럼 그냥 내비두면 교도소에서는 어떻게 그 질서 유지를 하겠습니까? 아, 근데 그 지시를 거부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구나 너무 일찍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적어도 점심 정도는 굶을 각오를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궁금한 게 왜 어제 바로 받자마자 가지 않았을까가 궁금해요. 아. 체포영장이 떨어지는 순간 사실 확 치고 들어갔으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면 뭐 발부되자마자. 네, 이게 너무 뭐 날 시간을 정해놓고 온 언론과 함께 지금 이렇게 가는 모양새도 조금 특이하긴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이게 좀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뭐 차라리 어제 뭐 변호인 접견실 앞에서 있다가 접견하고 나오는 분 이렇게 데려가는 게 더 이게 용이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이런 기준이 모든 국민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국민들이 버티는데 억지로 강제로 잡아가면 나 이거 큰 문제 될 것 같은데요. 재소자 권익을 한 단계 높인 거긴 한 게 지난번 2017년 박근혜 당시 구속되었을 때도 안 나온다고 버텨서 결국에는 끌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드루킹 특검은 그때 그 드루킹을 그냥 잡아 나왔었어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치소에 있는 걸 데리고 나와서 이틀간 조사한 그 전례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 좀 적용이 달리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그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재소자들이 지시에 불응했을 때 뭐 뭔가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뭐 저 경우는 이랬는데 왜 나한테는 왜 그래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행정은 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여튼 윤석열 피의자를 못 끄집어냈다. 김건희 특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어제 그 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가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 예. 네,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구치소에서 윤석열 피고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4페이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구치소장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특혜는 없는지 계속 물어보는데 이런 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의무과장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 조사나 재판에 가고 이런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 왜냐면 윤석열 지금 측에서 굉장히 힘들다, 실명 위험이 있다라고 네. 하면서 소명 자료까지 냈다고 하니까, 근데 조사를 받는 데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어제 그 이특위가 접견에 있어서 따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걸 계속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아, 변호사 접견 뭐 이런 것도 네, 하면서. 변호인 접견 장소가 일반 장소보다 더 넓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네. 윤석열 그 피고인이 있는 독방에 좌우 방이 비워져 있다고 합니다. 옆방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 피의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좌우로 방이 네. 있는데 붙어 있는 방이 다 비워져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왜 그거는 비워졌죠? 그건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누구의 안전?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안전을? 아니 그 정도면 사실 구치소 같은 데는 되게 안전한 곳 아니에요? 안전하죠. 제일 안전한 곳이죠. 예. 근데 무슨 안전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 벽을 뚫을까 봐? 그러니까 뭐 뭔가 좀 뭐 그런 좀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비워놓은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 뭐 특혜라기보다는 네. 좀 뭐 교정 당국에서 뭔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뭐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것까지 문제 삼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근데 지금 구치소가 되게 좁다면서요? 과밀 수용? 과밀 수용. 엄청나게 과밀 수용이죠. 근데 옆방은 비워줄 정도는 돼요? 와, 나 여러모로 참 신기한 일이네. 아니 그냥 여러모로 민폐예요. 그러니까 옆방을 비운 만큼 그만큼 누군가는 더 과밀 수용이 되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만 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그 구치소 내에서 벌어지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하게 거부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에서 추락엔 끝이 없다며 말 그대로 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은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워 버티며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퇴화하는 모습에 국민들을 이미 참담함을 느낀 지 오래지만 그 추락에는 끝이 없고 이제는 말 그대로 추하기까지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재수자들도 법 집행을 거부하려 들까 무섭다며 아직 영장 기한이 남아있다. 특검은 반드시 내란 속에 윤석열을 구인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일말의 수치심도 없냐며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할 때부터 예견된 미치광이 짓이라며 교정당국은 당장 윤석열의 변호인 접견 시 에어컨 가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사법 시스템은 물론 대한민국을 통째로 조롱한 그자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에어컨을 가동할 이유는 눈꽃만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은 특검은 예고한 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에 성공해야 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